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로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관세 인상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지역 수출에는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기차 부진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지역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최근 4년간 대구 수출을 이끈 건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해마다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비중도 5년 전 2.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30%를 넘어 수출 품목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세가 꺾이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60% 넘게 수출이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입니다. 경북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품목 비중 상위권에 올라선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5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상반기 36.9%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지하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되고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율 관세 등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 IT 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역 장벽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 부품같이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반사 이익도 기대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대구 지역 수출은 지난해보다 13% 감소한 96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2차 전지 성장세에 힘입어 2022년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2년 만에 다시 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경북도 올해 수출이 392억 달러로 400달러 선이 깨질 전망입니다. 다만 인쇄회로와 의료용 기기 등 대구의 신성장 산업 수출은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북도 잇따른 방산 수출 계약 성사와 해외 원자력 발전소 수주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네, 오늘 폭염에 소나기까지 날씨가 정말 요란했습니다. 대구에는 닷새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못에 나가 있는 유학영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학영 캐스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무더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수성못에는 열대야를 피해 야외로 모여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해가 졌지만 낮에 오른 열기가 식지 못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당분간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로 닷새째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연일 30도 이상의 기온에 고온 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체감온도는 더 높아 매우 무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니 소나기가 문제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시간당 30mm 내외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내일도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중복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6도, 안동 24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져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푹푹 찌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나날이 강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성못에서 기상캐스터 유하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휴대폰을 해킹해서 돈을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구에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스미싱으로 추정되는 부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보낸 어떤 문자든 웹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안전 앱을 미리 설치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손흥민 기자입니다.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부고 문자, 지인의 번호로 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안내하는 웹 주소를 클릭하자 앱을 설치하라는 알림이 뜨고 무심코 앱을 깔았는데 몇 시간 뒤 계좌에서 6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 개인정보도 다 털렸습니다. 이런 스미싱 피해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에서 98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벌써 2.5배 많은 수준입니다. 낚인 문자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카드 발급, 택배 배송 안내부터 범칙금 미납 통보, 쓰레기 무단 투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악성 코드가 깔리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갑니다. 빼낸 정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대출도 받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번호로 다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식입니다. URL 주소를 직접 무심코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또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경찰은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단 당하면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범인을 잡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라도 웹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경찰청 앱을 미리 내려받아 놓고 내 명의로 몰래 휴대폰 개통 못하도록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액 결제도 차단해 놓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오션힐스 포항CC 회원권 사기 사건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골프장 측의 묵인과 관리 소홀 탓에 사기 사건이 터졌다며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골프장은 소송을 거쳐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회원권 거래 사기 사건이 터진 오션힐스 포항CC 골프장. 골프장 안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직원 행세를 했던 사기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5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황입니다.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측의 묵인과 관리 소홀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숨진 A씨가 회원 관리부장 직함이 새겨진 골프장 직원 명함을 사용했고 2019년까지 골프장 운영위원회 간사도 맡았다며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 A씨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골프장 부킹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자신의 카드를 아예 골프장 프론트 직원에게 맡겨놓고 그린피 일부를 대납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원권 매매 대금을 가로챘는데 비대위는 골프장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갖고 오션힐에다 물어보면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회원 관리부장한테 가라, 전화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는 피해자들과 회원권 매매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종종 오션힐의 사무실, 회의실 등을 이용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션힐스 포항CC는 10여 년에 걸쳐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보상 금액이 작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겠다. 한편 오션힐스 사기 피해자 모임 비대위는 골프장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오션힐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 다목적 댐 가운데 최대 규모인 안동 이마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2만 2천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돼 주민 수익도 보장됩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댐에 앞서 수상 태양광이 가동 중인 경남 합천댐입니다. 수면에 뜨는 부력체 위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비교해 환경이나 식생에 훼손이 없고 발전 효율도 높고 녹조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댐 수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상 태양광 집적화 단지가 국내 다목적 댐 최대 규모로 이마댐에 조성됩니다. 연평균 전력 생산량은 6만 메가와트 아워, 2만 2천 가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온실가스 2만 8천 톤의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무궁화와 태극기로 디자인해서 이마댐을 안동에 각광받는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생산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됩니다. 발전소 주변 33개 마을 4,500명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마다 발전 수익을 돌려받습니다. 임동 임마가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 수익성을 갖고 마을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안동댐과 이마댐이 이제 진정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보물단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댐 수상 태양광 집적화 단지는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안동을 비롯해 경북에는 수상 태양광을 조성할 곳이 많아 새로운 에너지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건강이 빠르게 회복 중인 3명에 대해 대면 조사에 앞서 가족을 통한 간접 조사 방식으로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78살 어르신이 내일 먼저 퇴원하고 부회장은 모레, 회장은 주말쯤 퇴원할 예정이어서 퇴원 후에는 차례로 직접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해 환자들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암호를 풀고 통화 내역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대구시의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무라는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고 보도 이후 대구시는 뒤늦게 예산 편성 계획도 없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7회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검도 선수권 대회 마지막 단체전 경기에서 경북 문화고등학교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창단 이후 대구대학교 총장기는 준결승도 진출하지 못했던 문화고는 처음 진출한 결선 무대에서 창단 첫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하루 전 펼쳐진 개인전에서도 경북고 동원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모두 정상을 차지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MBC 기자회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일 당시 종군 기자 출신이던 자신과 친분이 있던 중동 지역 사람들과 중동 관련 뉴스를 연일 제작, 방영하게 해 공영방송을 자신의 SNS처럼 사유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점, 5.18 폄훼, 또 문화예술계를 좌우로 갈라치기 하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폭행 혐의로 고소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보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통해 보강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정도가 폭행이 아니라면 대구에는 취재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5월 대구 컨벤션 뷰로 해산 총회 때
기자와 실라기를 하면서 카메라를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대구시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